안녕하십니까. 네오젠 과학학원 이기현 강사라고 합니다. 저는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백마고등학교 내신분석 리포트 진행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별은 3.5개 줬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을 하고요. 이번 백마고등학교 그 중간고사가 좀 재밌었어요. 왜냐면 되게 좀 특이한 약간 재밌는 유형의 문제들이 몇 개가 출제됐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난이도가 자체가 높진 않았어요. 되게 좀 재밌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 문제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. 문제에서 제시된 어떤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신기한 그런 규칙들을 좀 제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규칙에 조금 당황한 학생들이라면 이 시간 분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. 왜냐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하나씩 난이도별로 단원 출제 문항수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1단원에서 총 6문제나 냈어요. 그래서 과학의 기본량에서 2문제가 출제됐고, 그 다음에 측정에 관련된, 그 다음에 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총 4문제.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또 서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6문제가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, 여기 이제 빅뱅 우주론 파트인데, 여기에서 문제 2문제. 간단한 문제가 출제됐어요. 사실 여기서 조금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. 질량비나 개수비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지구와 생명체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. 그래서 이제 빅뱅 이후, 다양한 원소들이 생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단원인데, 여기서도 3문제나 출제됐는데 되게 간단한 문제,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에 이제 화학 파트, 원소의 주기성 파트 문제인데, 여기서 이제 4문제나 출제가 됐고, 그 중에서도 서술형 문제를 2문제나 냈습니다. 그래서, 주기율표를 좀 완전히 다 외우고 해결했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2문제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, 추가로 2문제 나왔고, 그 다음에 화학결합 파트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3문제나 출제했어요. 그래도 난이도가 상 정도는 아니에요. 중 정도인데, 그래도 어느 정도, 전자 배치를 좀 어느 정도 확실히 알고,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나 이 전자 배치,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평소에 좀 연습했다면, 좀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. 그래서 화학결합 파트에서 총 4문제 나왔고, 지가율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, 지구과학 파트 문제인데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됐고 되게 간단한 암기사항 문제가 나왔어요. 자,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, 요게 이제 생명과학 파트 문제인데 여기 파트가 어렵게 낼 수 있으면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로 하나 어렵게 냈습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파트, 물질의 정기적 성질. 이거는 보통 제일 쉬운 단어이다 보니까 한 문제 보통 학교마다 한 문제 내거든요.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요 문항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3번부터 한번 볼게요. 자, 3번 문제는 이제 기본량에 대한 단위를 찾는 문제인데, 이 기본량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기본 단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 단위를 묻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 대해서 물었어요. 그래서 요거를 기본 단위와 단위를 헷갈렸다면 이 문제를 자칫하면 틀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.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. 15번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규칙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. 자료 해석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서 제시된 그 규칙이 어떤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이 문제 빨리 풀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 규칙을 처음에 읽고 이거를 어떻게 빨리 적용시키냐, 그런 조금은 어느 정도의 좀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. 15번. 그리고 이제 논술형 3번하고 4번이 나오는데 3번이 되게 좀 진짜 특이한 문제였어요. 빈고판을 주고 아마 선생님께서 수업
시험을 볼 때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프린트 추가로 주셨을 것 같아요. 그 빙고판에 해당하는 그런 추가적인 프린트.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는 이 빙고판을 보고 학생들이 그 빙고판을 채우는, 약간 또 이것도 약간 문제에서 새로운 어떤 규칙을 주고 그 규칙에 맞는 자료 해석 문제였던 거죠. 그래서 논술형 3번 빙고판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4번 문제는 이 DNA 구조와 그리고 DNA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서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였거든요. DNA 사이에 염기들이 존재하는데 그 염기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풀어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, 이 논술형 4번이. 전체적으로 막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되게 특이한 자료 해석 문제들이 많았다. 거기를 잘 해석할 수 있다면은 시간을 좀 단축시켜가지고 빠르게 풀지 않을까.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.